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배트맨 일부 상한가 캐스팅 뽑히면 간다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이고요. 자, 오늘 우리 나라가 입동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겨울이 들어섰다는 이야기인데, 자, 그동안 우리 시장은 좀 한파를 일찍 겪어낸 모습들 보여줬죠. 자, 그랬던 만큼 오히려 우리 증시에는 조금 더 일찍 봄이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요즘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월요일 시장 함께 양시장 모두 1% 가까운 상승폭 보여줬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자, 앞으로 우리 시장 어떻게 될지, 그리고 당장 내일 시장 어떻게 될지는 바로 이분과 함께 준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용준 디렉터님 정말 오랜만에 뵙죠. 잠시 후에 인사 나눠보기로 하고요. 자, 지금 TV로 송출되고 있는 화면 그대로 유튜브에서도 똑같이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또 하나의 재미가 더해지는데요. 다른 시청자님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다는 점 이제 모두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해 주시고요. 실시간 방송 화면 들어오시면 오른쪽에 실시간 채팅창 열려 있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오신 이용준 디렉터님 환영 인사도 나눠보시고 또 다른 시청자님들과 함께 소통도 해보시면서 오늘 방송 더욱더 재미있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자, 한 주 동안 못 뵀다고 이렇게 오랫동안 공백이 좀 느껴졌나 싶은데요. 자, 이용준 디렉터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나눠주시죠. 네, 앵커님 환영해 주시고 여러분이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못 뵙고 오랜만에 왔는데요. 아버지가 걱정하셔서 출연했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을 누구보다 잘 보고 있고요. 앞으로 더 잘 볼 월, 화, 수 8시의 남자 종잘남 이용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한 주 개인 사정으로 방송에는 출연하지 않으셨지만 그동안에도 계속해서 노란톡방에서는 활동하시면서 많은 수익 안겨주셨습니다. 그 성적은 잠시 후에 점검해 보기로 하고요.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이번 한 주도 대응할 수 있는 방법 화면으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하는 오픈 채팅방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그 방법 화면에 자세하게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간단한데요. 지금 왼편에 보이고 있는 큰 사각형 안에 있는 QR코드 휴대폰 켜시고요. 기본 카메라 앱 켜셔서 화면에 갖다 대시면 참여 링크가 안내될 겁니다. 휴대폰 화면에 떠 있는 참여 링크 클릭만 하시면 간편하게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이번 한 주도 잘 대응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이번 주 시장, 앞으로의 시장 잘 대응할 수 있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자, 이용준 디렉터님, 네. 오늘 시장 또 이용준 디렉터님이 컴백하셨다고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면서 마무리 잘 해준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우선 양봉으로 시작했고 양봉으로 끝나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종목만 잘 본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저는 지수와 시황과 주요 일정을 확인하고 종목을 보는 사람입니다. 먼저 11월 10일 날 이번 주죠.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CPI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때 한번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12월 13일 날은 이제 올해 마지막 FOMC 금리 발표가 있다. 이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지표 발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표와 근간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종목을 발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오늘 같은 경우는 오전에는 데모라는 종목이 주도주로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이슈가 있었고요. 대장중 데모였기 때문에 주도주 매매는 데모하신 분이라면 큰 수익 났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지수는 소폭 상승 마감했는데 제가 지난달에 말씀드렸죠. 코스피는 단기 2150을 지지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코스피가 마감이 2371이었으니까 단기적이던 여하튼 간에 지지 라인 정확히 맞춰가지고요. 지수 흐름은 우상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지수도 나쁘지 않고요. 게다가 원유 선물 같은 경우는 91.65달러로 좀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보고서를 보니까 원유 선물
선물 가격은 더 떨어질 것이다. 60달러, 70달러까지 내년까지 볼 수 있다.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원자재 값은 좀 안정화되는 느낌이고요. 원달러 환율은 1,302원입니다. 제가 확인했을 때 2원이기 때문에 1,400원대 깨지면 1,401원으로 마감됐네요. 깨지면 보다 더 안정화된 셀코리아 했던 외국인들이 다시 컴백하면서 증시는 부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상한가 특징 종목 두 종목 가져왔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인디에프하고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인디에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전에는 경협주로 올라갔었는데 이번에 오른 거는 네옴시티 관련주로 묶여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2연속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지금 진입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관련주 편입할 때 인디에프를 남북 경협주가 아닌 네옴시티 관련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쌍용건설 관련 지분이 엮여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폴라리스 오피스인데 사실은 이게 재료 찾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 끝에까지 확인해 보니까 클라우드 시장이 커진다 이런 이슈로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 상한가를 갔고요. 폴라리스 우노도 있고 또 한 종목도 있는데 세 종목이 한꺼번에 움직이니까 보실 거면 세 종목 한꺼번에 보시는데 이왕 하실 거면 오늘 상한가 간 폴라리스 오피스를 중점적으로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이용준 디렉터님 오늘 시장 꼼꼼하게 봐주셨고요. 그리고 상한가 안착한 종목들까지 어떤 이슈로 상한가 갔는지 그 이유도 함께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특히나 오늘 강한 흐름 보였던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함께 짚어주셨고요. 자, 더해서 상한가 종목 네옴시티 이슈 있는 인디에프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이야기 역시 이용준 디렉터님 꼼꼼하게 짚어주셨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방송에 출연하지 않는 동안에도 종목들은 정말 잘 갔는데요. 자, 그 성적 어떻게 되는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용준 디렉터의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들 화면으로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자, 10월 17일 공개해 주셨던 성우 하이텍 먼저 보시죠. 수익률 13.51% 현재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17일로부터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동안 오랜 기간이 걸려서 10%가 넘는 수익 기록했나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단기간에 쌓아 올린 수익률이고요. 그리고 10월 19일 공개해 주셨던 앱클론 11.84% 수익률 역시 10% 넘는 두 자릿수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월 24일 공개해 주셨던 동북 RNS는 1.33% 수익률 현재까지 기록하고 있고요. 10월 25일 공개해 주셨던 금양 정말 놀랍습니다. 72.75% 저희 방송 진행이 되는 동안 처음 보는 수익률 지금 현재 화면으로 만나보고 계시고요. 자, 이 종목 방송에 출연하지 않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올라줬기 때문에 노란톡방에서 함께 대응해 주셨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 자, 그리고 10월 26일 공개해 주셨던 탑 머티리얼 역시 굉장히 잘 갔습니다. 33.28% 수익률 현재까지 역시 경이로운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용준 디렉터님의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들 정말 놀라운 성적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봤고요. 자, 그동안에 이용준 디렉터님 모습이 안 보여서 어디서 활동하고 계신 건가 궁금해하신 분들 굉장히 많았는데 자, 노란톡방에서 이렇게나 큰 수익 안겨주고 계셨습니다. 자, 이용준 디렉터님 정말 네. 놀라운 수익률이 아닐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특히 금양 72.75%군요. 정말 높은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탑 머티리얼도 역시 33.28%. 정말 단기간에 쌓아 올린 수익률이라고는 믿기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굉장한 수익률이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제 개인 사정으로 방송 출연 못했지만 오늘 출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올라 버렸거든요. 금양 같은 경우는 제가 10월 25일 날 와일드카드 종목 드렸으니까 사실은 매일 와일드카드 종목 드리다가 이제 일주일에 3번만 출연했고 게다가 지난주는 개인 사정으로 쉬었으니까 금양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복귀를 좀 해드리면 좋은데요. 우선 너무 종목이 많으니까 저는 금양하고 탑 머티리얼만 복귀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양 차트 보면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먼저 제가 할 게 너무 많은데 금양 같은 경우는 사실은 10월 25일이니까 사실 기간으로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이날 딱 정말 기가 막히게 상승 초입에서 제가 공략을 했고요. 와일드카드 종목을 드렸고 그 다음 날도 28일 날도 상한가, 그 다음에 상한가, 그 다음에 하루도 빠짐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72%라는 경이로운 수익률이 났습니다. 물론 제가
바닥에 사서 끝에까지 먹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는 솔직합니다. 물론 저희도 노란톡방에 대응해서 매도해서 수익 익절했지만 만약에 방송만 보시고 지금도 홀딩하고 계신 분이라면 72%라는 수익이 나왔다 이런 그런 종목 금양을 제가 10월 25일 날 와일드카드 종목을 드리고요. 제가 안내해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 종목 탑 머티리얼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탑 머티리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0월 26일입니다. 날짜로 하면 26일이니까요. 이날이네요. 제가 사실 2주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탑 머티리얼 3가지 선만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드렸고 첫날 기준봉의 시가, 종가, 고가를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저 시가 부근에서 지지를 한번 봤고요. 2, 3일 정도 횡보하다가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끝에까지 먹으신 분이라면 33%라는 경이로운 수익이 나왔겠지만 그렇지 않고라도 당일날 익절하신 분이라도 20 바닥에 사셨으면 29% 거의 상한가에 도달하는 수익이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이외에도 LG 에너지 솔루션, 데모, 오파스넷, 금양, 탑머티리얼 정말 대단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갔는데 사실 시간상으로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LG 에너지 솔루션, 데모, 오파스넷을 포함해서 금양, 탑머티리얼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앞으로의 대응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엄청 올랐기 때문에 더 욕심 부리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여기서 분할 익절하는 게 좋은 건지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노란톡방에서 제가 그동안 방송 안 나온 부분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저의 노하우와 정보와 뉴스를 공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이제 일정을 좀 체크하셔야 되는데요. 자, 종잘남이기 때문에 종목만 본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미시적인 종목뿐만 아니라 거시적인 시황이나 일정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10일 날 이번 주 목요일에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미국에 발표하기 때문에 거기가 발표하기 전까지 약간 횡보 또는 하락 지수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때까지는 약간 관망하는 자세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가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12월 13일 FOMC까지는 강한 반등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와일드카드 종목들을 시간을 두고 확인해 보니까 저는 트렌드에 맞는 종목들을 드리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일주일 정도 시간을 본다면 뭐 적게는 20%, 금양 같은 경우는 72% 수익이 났기 때문에 노란톡방 안 들어오실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지만 와일드카드 종목들 관심 종목에 넣으시고요. 흐름들을 보시면서 맥점 잡기 굉장히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공략 지점도 공개해 드릴 테니까 오늘 제가 월, 화, 수만 방송하니까요. 노란톡방도 월, 화, 수만 들어올 수 있다 생각하시고 오늘 들어오시면 제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네, 금양 70%가 넘는 수익률, 저희 배트맨 일부 상한가 캐스팅 뽑히면 간다 시작한 이래로 정말 처음 보는 경이로운 수익률입니다. 자, 그리고 탑 머티리얼 33.28%, 더해서 10월 7일 공략해 주셨던 와일드카드 종목 LG 에너지 솔루션은 24.06%라는 정말 놀라운 수익률 계속해서 만들어내주고 계시는 일대 디렉터님, 종잘 기획의 이용준 디렉터님이신데 저도 너무 당황해서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정말 놀라운 수익률을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고 또 영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방송에서 공개해 주셨던 종목들 외에도 노란톡방에서 공략해 주셨던 데모 그리고 오파스넷까지 정말 많은 종목들이 자리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수익을 내주고 계신데 자, 이런 종목들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대응하면서 나도 한번 수익 열심히 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월화수 방송 중에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용준 문자로 3글자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을 통해서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본격적으로 캐스팅 진행을 해봐야 될 텐데요. 자, 네. 이용준 디렉터님, 네. 오늘은 또 어떤 기준을 갖고 캐스팅 진행해 주실 건가요? 네, 저는 아무래도 이제 주도주 섹터를 좋아하니까요. 저는 시장을 이끄는 주도주가 있으면 캐스팅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일대 제 캐스팅 디렉터니까 일대 그 이름에 맞춰서 더 열심히 하고 확고한 수익률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을 이끄는 주도주 캐스팅하겠다라고 캐스팅 기준 밝혀주시면서 또 한 번 각오를 더 다져주셨습니다. 자, 이러다가 세 자릿수 수익률까지 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꼭 그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3위권 캐스팅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권 후보생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3위권 후보생 공개가 됐습니다. 먼저 개인 기획사의 동방 후보생, 기관 기획사의 테스, 외국인 기획사의 코에 패션 후보생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각각의 후보생들 오늘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자, 먼저 개인기획사의 동방입니다. 2.73% 상승 나왔고요. 2,26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 육상운송, 해상운송 뭐 이런 운송 관련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계속해서 기관기획사의 테스입니다. 13.18% 상승해서 17,6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 반도체, 전공정 장비고요. 자, 계속해서 외국인 기획사의 코웨 패션입니다. 2.19% 상승 나와서 5,14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 섬유, 의복, 신발, 가죽 제품 소매인데 여기다가 전자부품 제조 사업군도 함께 영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3위권 후보생들 모두 공개가 됐는데요. 자, 이용준 디렉터님, 네. 오랜만에 또 네. 캐스팅 하시는 것인 만큼 네, 어떤 네. 종목 캐스팅해 주실지 굉장히 궁금한데 네. 네, 3위권에선 어떤 후보생 좀 눈여겨보고 계신가요? 사실은 오랜만에 와서 이렇게 꼼꼼히 종목들을 봤는데 3위권은 사실은 좀 모호한 느낌이 있습니다. 강한 종목이 없어서 오늘은 3위권은 우선 캐스팅을 패스를 하겠습니다. 네. 확실한 종목들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드려야 하기 때문에 3위권 캐스팅은 하지 않겠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래도 이야기는 좀 네, 들어봐야겠죠. 설명을. 자, 어떤 종목부터? 네, 동방부터 말씀드릴 텐데요. 네. 캐스팅 안 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방송을 이렇게 벌써 이렇게 8개월 넘게 하면서 안 좋은 종목을 굳이 캐스팅해서 혹시라도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 기준에 대해서 미흡한 종목을 드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 기준에 비해서 미흡하기 때문에 캐스팅하지 않았는데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고요. 판단은 여러분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동방 차트를 보면 동방 먼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동방이 오늘 상승이 나오긴 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약 8% 정도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바닥에서 어떤 사람은 이게 시세 초입이 아니냐, 이게 대세 상승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이면을 좀 들여다보면 동방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먼저 동방이 간 이유는 동방에 대한 재료가 간 게 아니고요. KCTC라는 같은 물류 관련주죠. KCTC가 쿠팡의 수익성 개선이라는 이슈가 있었고 글로벌 투자자 지분 추가 매입이라는 움직임에 상승을 먼저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 KCTC가 갔기 때문에 물류주에 호재가 있는 게 아니냐 해서 동방을 매수를 한 것 같은데요. 분봉 보시면 급등했다 급락이 나왔습니다. 보시는 게 아시겠죠? 이게 차트 보면 쉽게 이해하실 텐데 장대 양봉을 쭉 빼고요. VR에 걸린 것 같아요. 걸리고 다시 뺐습니다. 다시 한번 하고 쭉 빠졌는데 이 말인즉슨 재료가 동방에 대한 재료로 올라간 게 아니라 KCTC의 재료를 수혜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방은 재료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니까 아마 내일 바닥에서 상승이 나왔지만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방은 제가 관련주에 KCTC를 만약에 물류주를 보실 거면 KCTC를 보시고 이등주는 동방은 보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테스를 보겠습니다. 테스 같은 경우는 테스를 보겠습니다. 테스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다시피 테스는 네, 반도체 전공정 반도체 장비죠. 정비하고요. 관련 섹터인데 지금 반도체 섹터들이 강하지가 않아요. 근데 테스가 생각보다 상승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테스를 캐스팅할까 했었는데 이면을 봤더니 테스가 지금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반도체 업황이 지금 올해는 좋지 않고요. 내년부터 좋아진다고 하는데 테스는 지금 반도체 업황상 좋지 않은데 장대 양봉이 왜 나왔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60일선 걸려 있는데 보니까 낙폭 과대에 대한 수급이 들어온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데 만약 테스가 전저점인 14,800원을 다시 한번 밀어버리면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고요. 게다가 제가 봤더니 재무제표를 봤더니 올해와 내년은 썩 좋지 않습니다.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만약에 테스 같은 경우는 전저점인 14,800원이 깨지면 추가 하락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의 상승은 의미를 둘 수 있는 게 없는 게 거래 대금이 없는 상태에서 상승이 나왔거든요. 물론 60일선 걸렸다고 해서 내일 추가 상승 나올 거라 보시는 거는 약간 미흡한 재료와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코웰 패션 말씀드릴 텐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회사명이 패션이기 때문에 의료업만 한다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전자사업부가 있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이게 오늘 봤더니 어디를 보더라도 물론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어요. 못 찾으면 못 찾았다고 이제 말씀해 주시면 제가 피드백을 받을 텐데 재료가 아직 현재 없고요. 가장 안 좋은 건 차트가 이미 흘러내린 역배열 차트입니다. 보십시오. 하루도 상승하지 않고 역배열했는데 오늘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21선을 돌파하지 못했거든요. 가장 안 좋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차트를 길게 보면 지금 전저점인 14,890원이거든요. 여기가 만약 깨지잖아요. 그러면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절대로
대모, 코헬 패션은 접근하지 마셨으면 좋겠고 이 세 종목 모두 지금 제 기준에 미흡하기 때문에 보시긴 하되 매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동방과 테스 그리고 코에 패션까지 오늘 3위권 후보생으로 이름을 올린 후보생들입니다. 하지만 이용준 디렉터님의 어떤 만족감을 드리기에는 한참 모자란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캐스팅이 최종적으로 되는 데는 실패하는 모습 오늘 확인이 됐는데요. 자, 동방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제 바닥에서 실제로 시작을 하는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 상승 동방 본연의 재료로서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기 어렵고 수혜주로서 움직인 것이기 때문에 이왕 물류주를 볼 거라면 KCTC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테스 반도체 전공정 장비 포지션 영위하는 후보생입니다.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실적, 영업이익 감소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반도체 업황 좀 우려스럽다라는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 부분 함께 짚어주셨고 오늘 상승이 나왔지만 이 상승 역시 거래 대금이 없는 상승이었기 때문에 캐스팅할 수 없었다라고 그 이유 밝혀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코에 패션 여러 가지 사업군 영위하고 있는 그런 후보생입니다만 지금 코에 패션 같은 경우는 접근하지 마셔라, 접근 금지 사인 주셨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3위권 후보생 중에서는 이용준 디렉터님의 마음을 움직인 후보생은 없었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계속해서 2위권 후보생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2위권 후보생들도 공개가 됐습니다. 자, 먼저 개인기획사의 수산중공업 후보생, 그리고 기관기획사의 기아, 외국인 기획사의 한국석유 후보생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각각의 후보생들 오늘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자, 개인기획사의 수산중공업입니다. 5.69% 상승이 나와서 2,97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 건설기계 제조 도매인데요. 자, 앞서서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듯이 오늘은 재건주 이슈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계속해서 기관기획사의 기아 보시죠. 2.76% 상승해서 67,1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 완성차 제조라는 거 모두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현지 시간 8일이죠. 미국의 상하원 의원 뽑는 중간선거 이슈와 또 맞물려서 오늘 이렇게 흐름 탄 것처럼 보입니다. 자, 계속해서 외국인 기획사의 한국석유입니다. 주요 포지션 석유류 제품 제조고요. 오늘 1.73% 상승 나와서 11,75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2위권 후보생 모두 공개가 됐는데요. 자, 이용준 디렉터님, 네. 2위권 후보생 중에서는 캐스팅 후보가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우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떤 후보생인가요? 저는 개인기획사의 수산중공업을 캐스팅하겠습니다. 오늘 강조를 해주신 만큼 수산중공업 이야기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사실은 수산중공업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대장주는 아니기 때문에 공략한다는 느낌보다는 관종에 편입한다 이런 느낌으로 설명을 드리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우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의 대장은 적으세요. 데모, 코오롱 글로벌, 서암기계공업 이 세 개가 우선 쌍두마차를 보고 있다. 세 개니까 쌍두마차는 아니고 세 개가 주요 포지션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수산중공업이기 때문에 수산중공업은 약한 흐름이 있습니다. 하지만 데모, 코오롱 글로벌, 서암기계, 수산중공업 한 대 놓고 보시면 아마 내일 흐름을 캐치하는 데 너무 빠르실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보시면 되는데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편입된 지 오래됐고요. 지금 이슈가 좋습니다. 11월 6일 날 어제 기사 보면 미국 중간 선거가 지금 있는데 공화당이 굉장히 우세하다고 합니다. 공화당이 우세하다는 거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지원이 끊기면 전쟁은 여하튼 간에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의 승리가 됐건 아니면 종전이 됐건 끝날 수밖에 없는데 종전이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재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건주가 굉장히 강한데 오늘 데모가 거의 상한가를 찍어주고 내려왔습니다. 내일 흐름 보시면 좋겠지만 수산중공업도 흐름이 나쁘지 않거든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수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오늘 5.69% 고가 대비 6% 올랐고 바닥에서 상승 우상향했고요.
지금 보면 120선 바로 밑에 두고 있는데 흐름상으로는 만약에 키 맞추기를 한다면 데모와 코오롱 글로벌, 서암기가 먼저 갔기 때문에 수산중공업이 갑자기 튀어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수산중공업도 보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본인 포트에 데모, 코오롱 글로벌, 서암기계공업, 수산중공업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4개 각각의 흐름과 타점을 한번 짚어드릴 테니까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저점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내일 매매하시는 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2위권에서는 개인기획사의 수산중공업 후보생 캐스팅해 주셨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 가지 종목들 함께 지켜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잊지 않고 해주셨는데요. 우선 수산중공업은 대장주로서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조 중에서 탑3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 데모, 코오롱 글로벌, 서암기계공업 이야기 해주셨고요. 자, 수산중공업까지 함께 보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는 노란톡방에서 자세하게 안내해 주신다고 하니까 이용준 디렉터님의 노란톡방에서 함께 대응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기아와 한국석유는 캐스팅이 되지 못했는데 특히나 기아 같은 경우는 오늘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IRA 관련해서. 맞습니다. 우선 IRA도 있었고 뭐 미국 공화당 이야기도 있긴 했는데 우선 호재는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현대차가 기아보다 차트가 더 좋거든요. 그래서 이왕 할 거면 기아보다 현대차가 좋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 텐데 우선 기아나 현대차나 시총이 굉장히 크고 우량주고 대형주기 때문에 웬만한 흐름으로는 지금 추세 전환을 빨리 해야 되는데 그 흐름이 지금 기아는 쉽지 않다고 우선 판단됐기 때문에 캐스팅하지 않았는데요. 이슈는 좋아요. 왜냐하면 11월 7일 오늘 기사에 봤더니 IRA, 그러니까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내 3년 유예하기로 발의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메이드 인 코리아인 완성차를 만든 기아와 현대차는 호재일 수 있고요. 향후에는 3년 이후에는 메이드 인 USA, 미국 공장에서 만들게 된다면 또 그게 또 호재일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호재인데요. 차트에 좀 답이 좀 나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대형주건 우량주건 간의 기술적 분석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료가 있고 우상향하고 정배열한 종목을 공략주로 드리는 거지 바닥에서 역배열이고 아직 가야 될 매물대가 많은 종목은 저는 캐스팅하지 않거든요. 기아가 바로 그렇습니다. 기아 좋은 건 다 알고 있고요. 기아차 타시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 우선 매물대가 이만큼이나 있습니다. 3개월 정도 매물대가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21선 돌파 못하는 21선 아래에서 끝났기 때문에 여하튼 간에 기술적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승을 하는 거는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시총 상위 종목이고 흐름이 나오면 매우 더디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아는 캐스팅하지 않았습니다. 네, 기아 호재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기아보다는 IRA 관련해서도 역시 현대차 대장을 보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의미에서 캐스팅하지 않으셨고요. 자, 지금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3년 유예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기아와 현대차의 주가를 좀 견인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현재 기아의 상승 물론 호재고 좋습니다만 이용준 디렉터님께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항상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죠. 바닥에서 역배열의 매물대가 두텁고 이런 종목들은 캐스팅하지 않는다라는 강력한 또 원칙이 있으시기 때문에 오늘 좋은 이슈로 상승이 나왔음에도 21선 돌파하지 못하는 흐름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기아 캐스팅할 수 없었다라고 그 이유 밝혀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석유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우선 차트는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아셔야 될 게 유가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유가가 우리가 지난달만 100달러가 넘어서 기름값도 굉장히 많이 올랐었잖아요. 근데 지금 KB증권이라든지 기타 보고서라 증권사들 내용을 좀 보니까 내년에 국제 유가가 배럴당 70에서 80달러까지 내려온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감산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이슈가 있어서 바뀔 수는 있겠지만 현재 예상치는 내년 유가는 지금 90달러 정도 내려왔잖아요. 70, 80달러로 내려오니까 아무래도 유가 관련주들은 이런 흐름에 따라서 내려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차트 한번 보면 한국석유 차트가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바닥에서 보시면 이렇게 바닥에서 하락 나오다가 바닥 지지받고요. 차트가 지금 올라와 있는 차트긴 하지만 이게
보시면 이게 특정 이슈로 올라갈 수는 있어요. 만약에 뭐 사우디가 뭐 그럴 리 없겠지만 공격을 당했다라든지 뭐 감산을 합의했다는 이런 내용이 있으면 올라갈 수는 있지만 지금 전반적인 큰 추세를 봤을 때 거시로 봤을 때는 내년 유가 배럴당 70달러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흐름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리는 상승을 기대하고 있으나 과연 유가가 어떻게 될지를 생각하면서 대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캐스팅하지 않았습니다. 네, 한국석유 지금 뭐 내년에 유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다고 합니다. 사실 올해는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정말 널뛰기를 했고 그중에서도 또 웃은 유가는 좀 웃는 모습이 확인이 그랬던 한 해였는데 내년에는 이랬던 유가가 조금 안정이 될 것으로 조금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내용의 리포트였어요. 자, 따라서 한국석유 이런 추세로 볼 때 유가 하락으로 어떤 수혜를 입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캐스팅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2위권에 올랐던 새 후보생 중에서는 수산중공업 후보생 캐스팅을 해주셨는데 자, 수산중공업과 함께 봐야 할 후보생들, 다른 후보생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서암기계공업이라던가 데모라던가 코오롱 글로벌 이런 후보생들 지금 갖고 있다 또는 지금 눈여겨보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용준 디렉터님의 노란톡방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응해보면 좋을지 그 이야기 깊게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문자 3글자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방송 초반에 안내를 해드렸던 것처럼 휴대폰 기본 카메라 앱 스캔을 통해서 이용준 디렉터님과 상세한 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2위권에서는 수산중공업 후보생이 최종적으로 캐스팅됐다라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자, 1위권 후보생 지금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1위권 후보생들 공개가 됐습니다. 먼저 개인기획사의 SV인베스트먼트, 기관기획사의 LG전자, 외국인 기획사의 쌍용 C&E가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각각의 후보생들 오늘 흐름 살펴보시죠. 개인 기획사의 SV인베스트먼트 먼저 확인하고 계십니다. 5.5% 상승 나와서 2,3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고요. 주요 포지션 금융투자, 사업투자, 창업투자 뭐 이런 벤처캐피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기관기획사의 LG전자 보시죠. 2.6% 상승 나와서 99,9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 뭐 TV 이런 가전제품 더해서 전자기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외국인 기획사의 쌍용 C&E 보시죠. 0.35% 상승해서 5,79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주요 포지션 시멘트 제조, 레미콘, 세라믹 뭐 이런 부분들 영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1위권 후보생까지 모두 공개를 마쳤는데요. 자, 이용준 디렉터님, 네. 오늘 1위권 후보생 중에서는 어떤 후보생 좀 눈여겨보셨나요? 제가 대형주 잘 보지 않는데 오늘 1위권 후보생 중에 LG전자가 가장 좋아 보입니다. 네, 1위권 중에서는 LG전자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가장 친숙한 그런 후보생이 아닐까 싶은데 맞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LG전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 집에 있는 TV라든지 냉장고 거의 대부분 요새 백색 가전 LG전자 제품이 굉장히 많은데 LG전자가 지금 오늘 상승 나온 이유가 백색 가전에 대한 이슈가 있는 게 아니라 애플카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LG전자를 볼 때 상승이 나오면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한 기반한 애플카에 대한 이슈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세 종목을 지금 불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LG전자 기록하시고요. 두 번째는 LG 디스플레이, 세 번째는 LG 이노텍입니다. 이 세 종목 모두 애플카에 대한 협업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만약 가게 된다면 세 개 한꺼번에 가든지 이 셋 중에 어떤 종목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G전자는 전자회사이고 물론 백색 가전에 친숙해 있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는 전장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애플카 프로젝트 팀의 재구성 소식이 됐기 때문에 향후에 애플카 프로젝트 팀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나라 업체 중에는 LG전자,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이렇게 세 개를 보시면 되는데요. 전기차 부품 밸류 체인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과 협력할 수 있고 주요 국내 기업 중에 애플과가 가장 믿을 수 있는 회사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세부적인 계약 내용은 아직 공개되진 않았지만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 애플카가 과연 어느 회사랑 손잡고 일을 할 거냐 봤을 때는 기존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LG 이노텍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기 때문에 이것도 뭐 독소 조항이 풀린다면 만약 계약 내용이 오픈된다면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과 기대감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게다가 차트 한번 볼게요. 지금 LG전자가 굉장히 많이 빠졌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22선을 돌파 못하고 이렇게 빠졌는데 최근 들어서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보면 최근 들어 네모를 한번 쳐드릴 텐데 LG전자가 LG전자답지 않게 큰 폭의 상승이 나왔거든요. 거기다가 8% 가까운 상승이 나왔다는 건 이 대형주가 나왔다는 거는 뭔가 변곡의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LG전자를 기존에 보유하고 계시다 상당히 물리신 분들도 지금이 추매 타이밍이 됐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아니면 지금 진입하실 분들한테도 좋은 자리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궁금하신 분들은 좀 하단에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내일 흐름도 좋을 것 같으니까 제가 내일 공략 지점하고 재료들, 또 애플과 관련 계약에 대한 이슈들이 좀 있거든요. 그것들 좀 공개해 드릴 테니까 노란 톡방 LG전자 때문이라 좀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차트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도 장대 양봉이 한번 나왔는데 21선을 깨지면서 내려왔는데요. 지금이 제가 봤을 때는 LG전자의 단기적인 또는 중기적인 바닥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세 상승의 초입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사실은 대세 상승의 초입,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도 찾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바닥인지 알았더니 지하 3층까지 내려가는 종목도 많고요. 바닥인지 알았더니 상장 폐지되는 종목도 많습니다. 하지만 LG전자는 기본적으로 재무가 우량하고요. 대형주에다가 기업 분석도 봐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매출과 영업이익도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 10% 정도, 5% 정도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LG전자 바닥 구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유보율도 1800%이고요. 배당도 해주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봐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중에 LG전자가 지금 대장으로 치고 나가기 때문에 노란 톡방 들어오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내일도 바로 상승이 나오면 95,000원 부분까지 열려있긴 한데요. 만약에 눌렸다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공략 지점, 신규 지점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 톡방 한번 들어오셔가지고 저는 85,000원 정도 보고 있으니까 같이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LG전자, 물론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그런 후보생입니다만 지금 애플카 이슈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훈풍이 깃들고 있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이용준 디렉터님은 오늘 상승으로 끝날 재료가 아니다라고 보고 계신데요. 자, 애플카 국내 수요주로는 지금 캐스팅해주신 LG전자 포함해서 2종목 더해서 총 3종목 함께 봐야 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LG 이노텍까지 LG전자와 함께 챙겨가면서 계속해서 흐름 지켜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여러 종목 한 번에 눈에 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런 만큼 그런 수고는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대신 해 주신다고 하니까 노란톡방에서 함께 LG전자,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까지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지 이야기 깊게 나눠보시면 좋겠고요. 자, 계속해서 캐스팅 되지 못한 SV인베스트먼트 그리고 쌍용 C&E도 좀 이야기를 들어봐야 합니다. 자, SV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지금 스윗이라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 스윗테크놀로지스가 나스닥에 우리 상장할 거다라고 목표를 제시를 했는데 아직은 좀 일정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말씀하신 게 키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일정이 오래 남아있고요. 구체화된 일정이 아직 없다 먼저 생각하시고 기대감만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SV 인베스트먼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명확합니다. 다른 전문가분들은 그분들의 성향이 있겠지만 저는 재료가 명확해야 되고요. 일정이 명확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수급이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종목도 와일드카드 종목이나 캐스팅을 하는데 SV 인베스트먼트는 오늘 상승이 한번 나왔죠. 한번 분봉을 보시면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급등하는 모습들의 차트는 보시면 급등을 하면 꾸준히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시장에서 판단하기를 한번 올렸다가 구체적인 일정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패대게 나왔다가 그래도 기대감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올렸다가 그럼 일정이 없잖아 이런 식으로 사실은 대화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제 머릿속에 있는 대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봉을 보면 이렇게 장대 양봉이 아니라 윗꼬리 양봉이 나온 거잖아요. 게다가 거래감도 많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투자자 수익이
나스닥 상장 목표의 강세라는데 목표를 한 겁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전교 1등을 할 거야 이런 목표로 하는 거지 공부를 하는 과정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일정도 필요하고 거기다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구체적인 일정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수익 테크놀로지 주요 주주는 미래 에셋 투자를 비롯해서 SV 인베스트먼트 지금 오늘의 종목하고 IMM 인베스트먼트 등 국내 대형 벤처가 있긴 하지만 앞으로 일정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략하기보다는 일정이 구체화되고 새로 또 수급이 들어오고 그리고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고 가능성이 커질 때 그때 매수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매수해서 눌려가지고 만약에 여기서 밀려버리면 22선 깨지잖아요. 2,000원 깨지면 하락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 SV 인베스트먼트는 10월 13일 날 최저점 1895원을 찍어줬기 때문에 여기 깨지면 훅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접근하지 말고 세부 일정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는 관망 의견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V 인베스트먼트가 주요 주주로 있는 스위 테크놀로지스가 2027년경에 나스닥 상장에 나설 것이다라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지금 현재 2022년을 지나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 구체화된 일정은 사실상 없다라고 봐야 하고 정말 구체적인 일정이 나온다면 그때 매매를 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관점에서 이용준 디렉터님께서는 SV 인베스트먼트 캐스팅하지 않겠다라고 밝혀주셨는데요. 자,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방송하시는 걸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또 이용준 디렉터님께 응원과 지지를 보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이렇게 매일 캐스팅 기준을 명확하게 밝혀주시고 또 투자의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한 스텝 한 스텝 정확하게 또 밝혀주시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SV 인베스트먼트 혹시나 오늘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관심 갖고 있다라고 하셨던 분들은 이 부분 체크하시면서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외국인 기획사의 쌍용 C&E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저는 이 후보생 보면서 사실 오늘 아주 소폭 오르긴 했습니다만 네. 올라갈 재료는 보이지가 않는다라고 네.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기사 검색은 사실은 누구나 다 똑같은 정보의 공유니까 앵커님 보신 게 맞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지금 시멘트 관련주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멘트 업계 자체가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올라갈 재료는 없고 지금 악재만 나와 있는 게 시멘트 업계입니다. 제가 3월 달에 방송할 때만 하더라도 고려 시멘트 굉장히 호재가 많았었거든요. 건설 붐에다가 시멘트 가격도 비싸지고 시멘트 부족하다는 기사가 3월에만 나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벌써 6, 7개월 전밖에 안 되지만 지금 6, 7개월이 지난 지금은 시멘트 업계는 더 두려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에 그 답이 나와 있는데요. 물론 쌍용 C&E 같은 경우는 시멘트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기사가 11월 7일 오늘자 기사를 봤더니 앞으로가 더 두려운 시멘트 업계, 특히 쌍용 C&E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반토막 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 지금 화면에 보면 상장한 이후에 이렇게 많이 빠진 적이 없을 정도로 많이 빠져 있거든요. 최저점이 5,300원이니까 지금 종가가 5,700원이니까요. 굉장히 바닥 구간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누군가는 또 낙폭 과대했기 때문에 지금 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분의 기준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고 그런 기준을 갖고 하신 분은 그런 기준을 하시면 되는데 저라면 이런 기준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전저점인 5,380원을 깨버리면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고요. 앞으로 당분간은 시멘트 업계에 호재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절반가량 줄어들었고요. 앞으로 쌍용 C&E를 포함한 시멘트 업계들은 전반적으로 시멘트 가격 상승, 원가 상승, 그리고 환경 규제 등을 때문에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3월 달에 중소형 건설주 붐이 불면서 정책주인 250만 원 건설된다 할 때는 시멘트가 붐이 될 수 있죠. 기대감이 생겼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시중에 말하는 파이낸싱도 되지 않고요. 건설도 되지 않고 기존의 집값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멘트 업계도 이런 흐름을 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아무도 관심 없는 거래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래량 절벽에 지속적인 하락을 하고 있고 악재 뉴스와 역배열 차트는 공략하는 게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쌍용 CNE도 캐스팅할 수 없었던 이유 자세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오늘 아주 소폭 상승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강보합권에서 움직였습니다만 앞으로 시멘트 업계 호재는 좀 없어 보인다라는 조금은 우울할 수 있는 전망 함께 내놔 주셨고요. 자, 그리고 쌍용 CNE 같은 경우는 염소더스트 불법 매립 관련해서도 지금 시민단체와 어느 정도의 어떤 좀 소란이라고 할까요?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따라서 이런 부분들도 역시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없겠다라는 점 한 번 더 기억을 해주시고 앞으로 쌍용 CNE 지켜보시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 1위권에서는 기관기획사의 LG전자 캐스팅해 주셨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자, 이렇게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오늘도 캐스팅 1위권, 2위권, 3위권 차근차근 진행을 해봤는데 자,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오늘 언급해 주신 종목들 특히 1위권에서는 LG전자와 함께 봐야 할 그런 종목들도 함께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봐야 할 종목들이 많다. 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의 QR코드 스캔을 통해서 이용준 디렉터와 함께 하시면서 수익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가장 기다리셨던 그 시간입니다. 화면 보고 와이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또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카운트다운 하게 되겠네요. 자, 와이드카드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와이드카드 카운트다운 함께 하시죠. 카운트다운 시작합니다. 3, 2, 1. 네, 오늘의 와이드카드 YTN 가지고 오셨네요. 네. 자, 한동안 좀 상한가에 매일 오르락내리락 했던 네, 그 종목이죠. 사실은 YTN 제가 고심 끝에 지금 2주 만에 갖고 온 종목이고요. 그만큼 고심 끝에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YTN 가지고 왔습니다. YTN 같은 거 여러분 아시겠죠? 방송국이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1993년 9월에 설립돼서 코스닥에 2001년에 상장을 했습니다. 방송국 중에 상장한 회사들이 몇 개 있는데 IMBC, YTN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놀라운 거는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12월 30일을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276만 명으로 우리나라 1등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파급력이 크고 언론사 중에 굉장히 힘이 센 YTN인데 지금 매각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YTN을 하루 종일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여러분께 지금 바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급등이 나올 수도 있고 급락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건 대응의 영역인 것 같고요. 저는 전자인 급등 또는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날 수 있는 확률이 51%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와일드카드 종목, 탑빛 종목 제 방송하는 거 내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승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나쁘지 않기 때문에 YTN 방송에서 꼭 받으셔가지고 내일 공략 지점은 노란톡방에서 받으시면 되는데 제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제 이유가 근거가 되지만 물론 좋은 근거, 좋은 재료로 하더라도 안 가는 종목들은 생길 수 있습니다. 뭐 100%는 없는 게 주식시장인데 먼저 재료가 두 가지가 있는데 10월 31일 날 보니까 KBS, MBC, YTN, TBS까지 이 네 개의 언론사들의 운명을 좌우할 11월이 온다 이런 헤드라인이 있는데요. 11월에 결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1월 2일자 기사가 있는데요. 정부가 공공기관 자산 매각을 발표를 연기했습니다. 물론 자산 매각 발표를 지난주 했어야 되는데 이태원 참사 여파로 일주 정도 연기했거든요. 연기한 그 바로 그날이 지금 다음 주 이번 주네요. 이번 주 목요일 10일하고요. 11일 둘 중에 이 자산 매각에 대한 이슈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50개 공공기관의 소위의 불료 불급한 자산 매각 방안을 심의 의결하고요. 그 결과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공운이라는 데서 이번 주 10일 또는 이번 주 금요일 11일 날 발표한다고 하니까 그곳에 YTN이 지금 걸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10일 날 만약 자산 매각 발표를 해버리면 재료 소멸로 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 것들은 혼자 대응하시는 것보다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미리 사서 미리 팔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YTN에 대한 공략 지점을 다시 한번 잡아드리고 매도 지점까지 다시 한번 잡아드리겠습니다. 기술적 차트 한번 보면
지금 호가가 들어왔다 말았다 지금 사실은 굉장한 그 호가의 눈치 싸움이 굉장히 크거든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이죠. 이날도 7% 가까이 오르면서 제가 이 여세를 몰아서 월요일 날 출근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상승이 나왔는데 기대한 만큼 안 나왔어요. 4%밖에 안 나왔다는 거는 아직도 상승 또는 하락인데 상승의 흐름이 더 나올 수 있다 보는 게 지금 구름대 상단을 돌파를 했고요. 보여드리면 이게 일목균형표 구름대가 얇아졌다는 거는 매물대가 얇은 건데 얇아졌다는 얇은 상태에서 구름대 상단을 돌파했고요. 지금 5일선 위에 지금 급등주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 제가 조금 더 기술적 분석해드리면 상승 후에 이렇게 상승 후에 횡보하면서 삼각 수렴을 했습니다. 수렴하게 되면 확산이거든요. 확산되기 때문에 YTN 갈 수 있는 확률이 더 크다고 제가 오랜만에 YTN을 와이드카드 종목으로 갖고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해드리면 이번 주 목요일 또는 금요일 날 자산 매각 심의 결과를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YTN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이게 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혼자 하지 마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요. 제가 오늘 말했던 캐스팅 종목들과 YTN을 노란톡방에 같이 보시면 월, 화, 수 중에는 제가 흐름 한번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YTN 노란톡방에서 같이 공유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공개해 주신 YTN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와이드카드 바로 YTN이었는데요. 정부가 공공기관 자산 매각 카드를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자, 원래 지난주에 발표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일정이 조금 미뤄진 것 같아요. 자, 따라서 지금 시나리오 매매 관점으로 접근을 해봐야 하는 YTN인데 이런 시나리오가 나옴에 따라서 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 만큼 자세한 대응 방법 노란톡방에서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용준 디렉터님의 노란톡방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는지 그 방법 지금 하단에 안내가 자세히 되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또는 지금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을 통해서도 역시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대응해 보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용준 디렉터님 오늘 오랜만에 방송 함께 해주셨는데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